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다른 분야에 있던 분들이 계속해서 정치 쪽으로 마지막에 어떤 행보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했었나요? 그 꼰대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꼰대. 예, 왜냐하면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요, 육체적 전성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회에서 어떤 그 강압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인간이 거의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 어떤 신체적 조건이 이미 노화된 상태에서 그럼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경제력과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미 전성기가 지났다.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중심을 물려줘야 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끝으로 향하게 되는 게 바로 정치라는 거죠. 끝까지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가장 강한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한 게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라고.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하시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출마를 준비 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생물학적으로 이제 좀 체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해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어른들의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분이 정치를 하는 거는 꼭 권력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른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는 그거는 이제 정사에서 하는 얘기고요. 네. 우린 이제 외전. 우리는 이제 변두리니까 아니 근데 보통 그 실제 상황은요 그렇지 않고 그 주위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부추기는데 부추기는 이유가 뭐냐? 정치인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생겨요. 그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나가면 된다. 내가 밀어준다. 여기 어떻게 이렇게 표가 형성돼 있으니까 나가면 당선이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그래서 거예요.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그거 빼먹는 거죠. 그래가 나중에 이제 스텝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이 권력력이 있다는 건 편견이에요. 나는 그런 거 다 귀찮다. 이런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남을 내세우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적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대고 조직을 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마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홍석천 씨의 용산구청장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홍석천 씨가 그 역사 교과서에 한 줄 정도 충분히 실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사실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하던 시절에는 이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직업뿐만이 아니라 거의 사회적으로 이제 그 사회 활동의 생명 자체가 끝나는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 거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렇죠. 욕심이 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커밍아웃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논란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동성애자들을 좀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완화된 출발점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홍석천 씨의 어떤 커밍아웃이 너무 희화돼서만 비춰지는 것도 사실은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다 동의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왜 그게 정치나 선출직으로 입증을 받아야 되냐는 게 우리 문화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 소수자적 모습 같은 것들을 인증받으려면 꼭 정치권에 나와서 구청장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뭘 한가닥 해야 되는. 근데 사실은 거기서는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의 행정을 담당한 일인 거고 국회는 입법 과정을 담당한 일일 뿐이지 왜 우리 사회가 꼭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지만 존중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한편에서 좀 이렇게 정치 과잉적 요소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정도로 그냥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런 욕망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선출직으로서 무엇인가 당선이 된다는 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어떤 증거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사회의 어떤 인권 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도 전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버락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 그 평가를 했냐면 흑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이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하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 여성으로서 어떤 지적 능력과 그 굉장히 그 편안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고 그 10대 소녀 팬들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흑인 스타에게 열광하자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유권자가 됐을 때 흑인 대통령에게 투표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투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대 시절에 이미 흑인을 자신들의 스타로 그 추앙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홍석천 씨의 용산구청장에 당선된다, 뭐 떨어진다 이런 문제에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상징적으로 동성애로 커밍아웃한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 됐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민이라든지 아이들 입장에선 동성애자들이 더 이상 성소수자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홍석천 씨랑 친구긴 하지만 그냥 친구 입장에서는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냥 친구 입장일 뿐이고 홍석천 씨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선출직에 출마해서 뭔가 더 큰 유명세를 얻고 뭔가 더 큰 뭐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는 진짜 인권을 조금이나마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뭔가 좀 더 향상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 뭐 출마를 결심했을 수도 있고요. 동성애는 아닙니다만 그 현역 정치인주의 행자부 장관하는 김부겸 의원 계십니다. 이분이 그 대구 수성구에서 예. 민주당 후보로서는 최초로 당선됐어요. 그렇죠. 계속 출마를 했었죠. 계속 출마했어요. 근데 사실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낙선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후보자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냐면 내가 당선이 보장된 곳에 나가서 당선돼봐야 그것은 일종의 공무원일 뿐이다. 근데 수성구라는 곳은 사실 보수의 어떤 텃밭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지역주의를 깨는데 어떤 시금석 같은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홍석천 씨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용선구청장에 한 번쯤 꼭 출마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전례를 보여줌으로써 2번, 3번, 4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질문을 해도 되나요? 단순한 질문인데 차별과 구별 그 선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녀가 공평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여자가 체력이 없고 그럴 수도 힘이 없고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그 선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여자 전문 주차장이라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차별인가 구별인가 그 선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거는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제 테니스 대회 있잖아요. US 오픈이나 이런 테니스 대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남자 상금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우승 상금이. 그런데 그건 차별이죠. 요즘 어떻게 됐냐면 그걸 계속 항의를 해가지고 상금이 똑같아요. 나와 있어요. 오늘 선생님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외전이니까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부딪혀야 맛이. 한 길로 갈 거면 우리가 일렬로 앉아서 하지 마주보지 않죠. 저는 이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상금을 똑같이 만든 것도 있지만요. 여자 경기에 대한 인기가 올라왔기 때문이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결국 상금이라는 건 광고주에 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물론 여자가 알겠지만 1위에서 10위까지가 스타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는 4강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배 교수님이 프로파일러잖아요. 이런 분들의 심리는 뭐 어떻게 보나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심리가 없는 것 같아요. 분석할 심리가 아예 없어요. 무심. 무심. 진짜 홍석천 씨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홍석천 씨는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2의 커밍아웃, 제3의 커밍아웃 말씀하셨는데 홍석천 씨는 자기 생애는 연예계에서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커밍아웃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유일무이한 존재로 맞습니다. 관심을 예. 받고 싶어해요. 예. 자, 미처 생각 못했네요. 자, 다음 고스픽 핫 키워드는 미운 우리 새끼입니다. 이게 생후 597개월 반백산 쉰건모, 563개월 박수홍, 생후 532개월 궁상민, 생후 472개월 토니안까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혼자인 삶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요즘 이 비혼이 트렌드가 된 시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미운 우리 새끼뿐만 아니라 뭐 비행소녀, 나 혼자 산다 등등 이제 비혼족 다루는 방송이 많이들 인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증가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 제도가 별로 필요 없어졌거나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혼자들이 늘고 있다는 건 첫 번째로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3포다, 5포다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환경 자체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이라면 또 하나는 비혼으로 살아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하는 시대적으로 이제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혼자들이 당연히 는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미혼,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는 미혼자들이 늘어난다.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죠.
제가 그 지하철에서 그 아주머니나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그럼 어떤 시대냐 이거 이 시대가. 예전에는 이제 중심이 가문이었거든요. 가문의 영광. 그러니까 가문을 빛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가족 시대가 된 거예요. 그 핵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개인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개인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무슨 선택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할 수 없는 환경도 물론 존재하지만 비혼이 선택 문제거든요. 내가 그 아주 연봉이 많아도 1억을 받아도 비혼인 사람 많아요 요즘에는. 돈이 없어도 결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동의하고 다만 이제 로맨틱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방송 같은 얘기했지만 사실은 방송에 나오는 비혼자들은 되게 성공한 연예인들이 대부분이고 뭐 꼭 애를 안 낳더라도 뭐 이렇게 아기를 키우는 프로그램도 보면 되게 좋은 집에 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홍기를 놓치거나 꿈을 못 꾸거나 이런 사람이 분명히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집을 구한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 앱 보면 무슨 방이잖아요. 그 방을 구하는 형태가 될 정도로 저 대학교 가서 너무 놀랐던 게 강의하고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는 저한테 갑자기 어느 애가 막 소주를 마시는데 눈물을 끓으면서 선생님 저 대학 8년째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뭔 얘기가 했더니 이제 1년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벌고 1년 다니고 또 1년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야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선택 자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시작부터 이제 곤란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배 교수님이 비혼이시죠?